우리가 학생이던 시절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래에 답지가 있으면 어떻게 했죠? 안 보려고 해도 자꾸만 눈이 갑니다. 내가 직접 풀려고 했는데 답이 너무 당연하게 그거니까 안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여러분들 중 잘 낫지 않아서 병원을 옮기거나 치료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러 병원에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? 그때 보통은 예전 병원에서 50견이라고 했어요. 혹은 테니스 엘보라고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. 혹은 검색을 통해서 나와 증상이 매우 비슷한 그 진단을 내려보고 저 어느 진단명 때문에 왔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. 예전에 팔꿈치 영상에서 이런 적이 있다고 했었죠. 예전에 어떤 분께서 안쪽과 바깥쪽 팔꿈치가 동시에 불편해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. 그 환자분이 저는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가 모두 있어요 라고 하니 의사분이 코웃음 치면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? 골프랑 테니스랑 같이 하셨어요?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고 합니다. 그때 그 영상에서 그 병원 의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아주 조금 짐작이 간다고 했었죠. 진단명을 정해서 가는 게 왜 환자분들에게 손해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의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. 통상 진단명이라는 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내리는 이름입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단명이라는 게 정확한 원인을 말하는 것에서 부위 개념을 말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테니스 엘보인데요. 정확한 의미는 외상과 부위의 인대 염증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바깥쪽 팔꿈치 통증이 있으면 테니스 엘보 혹은 안쪽 팔꿈치가 아프면 그냥 골프 엘보로 퉁치는 경향이 있어요.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.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상근 증후군도 이상근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증상을 묶는 이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환자분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. 다른 병원에서 회전근개 쪽을 치료해도 한 30% 정도밖에 안 낫고 계속 불편해서 온 케이스였습니다. 실제로는 회전근개 쪽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경추에서 기인한 신경 문제로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였어요. 과거 받았던 진단을 강조해서 말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의사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 의사로 하여금 주관이 개입되게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영상진료도 마찬가지인데요. 아무 정보 없이 찍은 영상을 보고서 문제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기존 진단이 있게 되면 그쪽만 보게 될 수 있어요. 정말 회전근개가 파열됐나 아닌가 이것만 보게 되는 거죠. 그 이외에 어깨에 관련된 인대 문제나 신경 문제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. 영상진료뿐만 아니라 운동범위 검사나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솔직히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. 아무래도 기존 진단을 받았다는 걸 듣게 되면 너무 바쁠 때는 그냥 나도 거기에 맞게 치료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진단은 맞았는데 아무래도 내 치료 디테일이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 관절 부위 쪽 근처로 아픈 경우는 관절의 문제, 인대, 건, 신경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어느 시점에는 이걸로 진단해서 치료하는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진단을 또 배제하고 다른 원인으로 의심되는 진단하에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. 한 의사가 치료하더라도 도중에 반응이 없으면 진단이 바뀔 수도 있어요. 근데 때마침 환자분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 진단명을 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 더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렇듯 첫 번째, 의사의 주관 개입. 두 번째 이유는 반대로 환자분들의 주관 개입입니다. 보통은 처음 들었던 진단명이 뇌리에 깊게 남습니다. 그것과 다른 진단명을 또 듣게 되면 이 원장 무슨 말을 하나, 기존 병원에서는 이 진단이라고 했는데 분명 처음 진단명을 집에서 검사해 봤을 때 나랑 증상이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. 그 진단명대로 치료해서 낫지 않았다면 다른 원인일 거라는 걸 내심 알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새로 간 병원에서 환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진단명을 말을 하게 되면 환자분 스스로 새 의사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. 저 이상근 증후군 진단받았었는데요. 이상근 증후군을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을 모아놓은 그림입니다. 이상근 증후군은 엉덩이 통증부터 해서 하지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증상을 통칭하는 걸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. 요추 부위의 신경 문제나 연부 조직의 손상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엉덩이 통증이나 신경 증상을 다 이상근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.
하필이면 환자분이 이상근 증후군이라니까 집에서 이상근 증후군 검색해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무리하게 하다가 심해진 경우가 아주 많아요. 원인은 요천추 레벨에 있었는데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시다가 더 염증이 심해진 경우겠죠.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새로운 병원으로 내원할 때는 A라는 진단명을 말씀하기보다는 일단은 내 부위와 증상으로 의사분께 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. 그 증상을 토대로 처음부터 진단을 받는 게 의사의 주관이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는 거죠. 지금까지 펠랩이었습니다.